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계속 어제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을 했습니다. 당협위원장을 당원들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하겠다. 물론 지금 그걸 추진하려다가 잠깐 이제 멈추긴 했지만 이제 이거는 시기의 문제인 것이지 난 이걸 해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되게 커요. 그래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다시 지금 나오고 있고 뭐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서 반 장동영에 대한 메시지를 서로 공유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움직임, 뭐 그래서 장동영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되는 건데 그게 무너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사실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정정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 중진들 그리고 원내 의원들의 주류의 생각과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가 지금 현재 강하게 충돌을 했죠. 그래서 잠깐 보류는 됐지만 사실은 장동혁 당권파 입장에서는 리더십의 손상을 상당히 겪었습니다. 잘못하면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될 뻔했거든요. 네. 그 당원 그 직선제, 전면 재선출 부결될 뻔했는데 앞으로 장동혁 대표는 현재 기세로 보자면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가야 되고 그리고 정치적 어떤 그 위기 상황에 몰린 자기 리더십을 구해내기 위해서라도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또 주변에 강력하게 어떤 당원 직선제라든가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을 요구하는 그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있고 또 자기 옆에서 저 당협위원장 자리를 좀 달라고 하는 측근들의 목소리도 있을 겁니다. 그걸 외면했다가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한 번 흔들려요. 장동혁 대표는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멈춘다면 그게 허점이 될 것이고 그거는 원내 의원들한테 잡아먹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총선 때까지 그럼 내년 8월이 이제 임기인데 그때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는 갈 수밖에 없고 가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고 부딪히면 지게 됩니다. 누구랑 부딪혀요? 근데 그게 제일 원내 의원, 중진 의원들 지금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부딪히고 그분들이 뭉치면 대표 하나 끌어내리는 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들 무슨 장동혁 대표가 꼭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해야만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당원 단계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시절에 당원 단계로 바꿔서 비대위 구성하는 전환하는 그 규정을 바꿔버렸어요.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리더십을 바꾸려면 원내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부딪히는 길로밖에 갈 수가 없다. 그 8월 25일 공표되는 에브리 리서치에서 8월 21일, 22일 전국 그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무선 ARS로 조사했습니다. 저희는 감히 이런 질문 못 하는데 내년 8월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저희 이거는 내년 8월까지 간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런 과감한 조사를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장동혁 현재 대표가 27.8%. 그다음에 유승민 그 전 의원이 나왔는데 13.8%.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서 1위, 어쨌든 2위예요? 제일 크게 나왔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46.4%고요. 그다음이 나경원 의원인데 15.1%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1주년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그걸 관통하는 정서가 자신감이더라고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장동혁 대표는 끌려가는 상황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단히 저는 좋은 표현이라기보다 정치적으로 되게 단련되면서 당원 주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되는 게 팬이 돼버렸네. 제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극단적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장동혁 대표가 성장했다. 저는 그 자신감의 두 가지 근거는 아까 당원 주권이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때에도 당원 주권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의 당원의 정치적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들이 당원 당규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진짜 당이 쪼개지든지 그 정도 될 정도로 당심이 좌우하는 그 역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그거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변화의 양상들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장며들었어. 근데 저는 장며들었어요. 같은 잡지라서 그런가? 아니 근데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내년 전당대회 때 출마해서 연인 도전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박살나는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물러난다는 거는 원래는 어떻게 버티겠어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저 소중한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친한계 의원들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아무도 결기가 없어. 그냥 뭐 이렇게 장동혁은 잘못됐어요 말만 하지 행동 실천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까지 부르잖아요. 아니 중진 의원들도 뭐 간담회 합시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간담회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그림은 안 나올 것 같고 무조건 연인 도전까지 가는데 제가 거기서 왜 박살난다고 말씀드렸냐면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도 코어가 어디냐 이런 거 갖고 막 싸웠잖아요. 전당대회 때. 근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국민의힘 코어가 어디냐? 이게 결국 이제 영남인데 특히 대구 경북.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이 정서가 장동혁 잘한다. 그래 우리는 이재명과 싸워야 되는 분이 지금 상황이지. 그거를 원툴로 몇 년을 써먹었거든요. 안 돼요. 이제 그걸로 안 맥혀요. 대구 분들도 그가 뭔 보수고 말도 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누구를 개인이 뭔 보수고. 사투리 맞아요? 대구 사람이니까. 제가 대구 사람이에요. 저는 좀 달라요. 그래, 막 정권을 뚫뚫 말아가 이재명이한테 갖다 주놓고 왜 그런 게 보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안 돼. 장동혁이. 잘한다. 이런 거 많아요. 역시 우리의 코어. 근데 그게 지방선거 때 군대도 뭐 적지 않은 표를 얻었고 어쨌든 김부겸 후보가 떨어지고 추경호 후보가 됐는데 장동혁에 대한 지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자꾸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영남이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 대구 출신 우리 강수희 변호사가 장동혁 그게 만만하지 대표가 않다. 오늘 MBS 조사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전체 그 장동혁 대표 직무수행 평가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62%가 잘못하고 있다고. 제가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보수층에서는 56%, 중도층에서는 부정평가가 67%, 진보층에서는 73%예요. 와, 보수층에서조차 56%나 부정평가, 긍정평가 35%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여기서는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뭔가 자신감이 붙었다고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실세가 아니라 허세에 불과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허세의 반증 중에 하나가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하겠다고. 정말요?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고 갔대요. 어제. 어제? 우와. 자신감이네. 누구랑 약속하고 자신감이 실체가 있네. 우리 PD분이 이렇게 딱 30분 기다려가지고 만났는데 저희 장성철 뉴스명당이다. 옛날 같으면 장성철 그 XX 이랬을 텐데 왜요? 저희 장성철 소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용까지. 나오면은 잘 모시겠습니다. 역시. 나와주십시오. 역시 필수 누적이라는 리더가 됐네요. 진짜. 장동혁. 이렇게 변하시는군요. 저도 당원으로 가입하겠습니다. 당원 아니세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시구나. 또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지금 혼자 그 영역에 그 영역에 혼자 계신 게 아니고 이진숙이라는 신성이 미래 대통령 지금 이진숙. 미래 대통령 이진숙 굉장히 엄청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여론조사상으로도 보일걸요. 이게 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이렇게 쉬운 거 없습니다. 아까 그 조사에서 이준숙 의원은 없나요? 네, 없었습니다. 아마 포함을 안 시켰을 거예요. 저희는 뭐 당대표감이 아니고 대선감으로 보는 거예요.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잡히기 시작했어요. 하기 시작해요. 차이 안 나 장동혁 대표랑. 잡히기 시작했어요. 대단하네. 내 누나랑 밥 한번 먹어야 되겠네. 빵을 주제로 같이 방송도 하셨고. 근데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결의안. 제명 촉구 결의안은 사실은 그냥 촉구만 하는 거지 실제로 제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상징적인 거지. 윤리위가 구성이 되고 국회에서 윤리위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제명이 실제로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토론회를 열고 5.18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열고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보고 사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2명이 찬성을 했더라고요. 촉구 결의안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조경태, 김혜지, 우재준 의원 중에 2명입니다. 조경태 의원은 맞는 것 같아요. 조경태 의원.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본인이. 나가라. 네. 한지아 의원은 아니라고 그랬고 김혜지, 무효표니까. 우재준 의원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실제로 제명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하리라고 봤는데 친한계 패널분들하고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얘기를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원래 저는 3분의 2니까 민주당하고 뭐 개혁신당하고 다 합치면 계속 이준석도 뭐 예전에 호남에 공을 말들였기 때문에 188석 나오더라고요. 12석만 있으면 되는 건데 친한계 의원도 뭐 16명에서 20명 정도 된다는 평가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만나 뵙는 친한계 패널마다 국회의원 제명은 좀 아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당내에서 징계를 해야 되지 국회의원 제명은 이때까지 사례가 거의 없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 수가 없잖아요. 당내에서 징계를 어떻게 해? 윤민호 윤리위원장 앉아 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면 그거라도 해야지. 실천할 수 있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내 징계도 안 되고 네. 국회 차원의 제명도 안 된다. 장동혁도 못 쫓아내고 이준석도 못 쫓아내고 뭐 그냥 계속 욕만 할 거예요. 뭐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되죠. 자, 오늘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해가지고 연설을 짧게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한 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초청을 해서 온 건데 이 의도도 궁금하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제 사실은 당대표랑 약간의 이제 마찰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그 긴장 관계가 있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한 말이 이겁니다.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장 소장님?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냥 원론적인 저는 저게 참여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본인의 정치적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몸풀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저기에 오도록 요청을 한 것이 정정식 원내대표잖아요. 네. 정정식 원내대표가 박근혜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표와 야욕을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네. 박근혜의 연찬회 참석을 의도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어떤 야욕이 뭐예요? 장동혁 대표를 막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데도 네. 누가 해? 대안부제잖아. 네. 누구 뭐 한동훈 데리고 올 거야? 막 이러니까 아니 없는데 어떡하지? 아이 몰라 그냥 장동혁 그냥 법인카드 쓰면서 그냥 밥이나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래. 이렇게 그냥 방치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가 보니까 이렇게 안 되겠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 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할 수 있잖아. 천례도 있잖아. 장동혁 대표 쫓아내요. 자, 영남의 중진 의원들 박근혜 만나기 어렵지? 나는 박근혜도 만났고 박근혜를 연찬회까지 데리고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비대위원장 만들어주면 당신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량 그리고 뭐 다음번 공천에 내가 박근혜 이용해가지고 도와줄게. 네. 그러니까 장동혁 끌어내리면 나를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어줘. 그런 정치적인 야욕과 네. 목표가 있어서 근데 그럼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왜요? 박근혜 대통령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치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데 거기 가서 그럼 우리 정정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저를 오라고 했으니까 우리 뭉치자. 장동혁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온 거 자체가 중요하다. 온 거 자체가 정정식 누가 오게 했느냐.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좀 불쾌한 거죠. 네. 본인과 상의도 안 하고 본인 찾아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그냥 섭외까지 해왔어? 야, 이거 말이 돼? 나 당대표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의 싸움이 앞으로 볼만해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사실 오늘 어떻게 봤냐면 네. 정정식 원내대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찬회에 모실 때는 이제 이런 거로 봤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네. 비유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워낙 이제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머니라 친다면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예. 근데 구심점이 없으니까 결론이 잘 안 나고 그냥 서로 싸우고만 있어요. 이때 저는 어머니를 모셔서 어머니 말씀으로 누구 좀 편을 좀 들어달라. 네. 그런 생각으로 저는 모셨다. 그런 네. 의미로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찬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네. 어느 한쪽 편을 딱 들어줬다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요.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합해라. 싸우지 마라. 이거는 장동혁 대표의 편을 든 건 아니고. 제가 좀 번역을 해보면 네. 제가 중요하게 보는 워딩은 이거예요. 네. 지도부 중심으로 단합해라. 네. 장동혁 대표 대표직 계속 하게 해. 음. 그다음에 국민 뜻, 지도부는 국민 뜻을 헤아려야 된다. 네. 당원 중심주의 그거 하지 마. 네. 당내 분열은 적이다. 네. 징계 정치도 하지 마. 뭐 해석을 잘 하시는데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네. 그러니까 중진들은 장동혁 대표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아하. 장동혁 대표는 중진들 그 지역구 건드리지 마. 그래서 서로 믿어. 아하. 싸우지 말라고 저는 화해를 좀 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여러분 믿고 저 가도 되죠? 해서 박수 나왔다는 네. 거잖아요. 좀 그런 취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설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 생각과 같이 그렇게 좀 당내 분열을 좀 어떻게 좀 봉합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과연 그렇게 될까? 왜냐하면 아까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영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신 이유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을 중진 불출마 선언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곁들어가면서 추진한다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미 다 양쪽 다 칼을 빼든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거 싸우지 말고 서로 천실하게 한다고 안 싸워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 근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류재 변호사님이 해석한 바에 따르면 장동혁 지도부는 대표를 해. 하지만 네가 하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은 하지 마. 약간 이런 거네요. 그렇죠. 너는 그냥 대표만 하고 있어. 자리만 지키고 있어. 약간. 원래 근데
너무 창조적 해석 아니에요? 약간 아까 말씀하신 법인 맛있는 거 사 먹어. 이거랑 여기에 맛있는 거나 사 먹고 그냥. 근데 저도 좀 반대로 해석했는데 그 주목했던 워딩이 그거예요. 선관위 특검. 네. 선관위 특검은 우리 야당 투쟁의 결과물이다. 참정권은 매우 소중하다. 뭐 그런 워딩을 굳이 넣은 걸 보니까 네. 이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로 만드는 영역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저렇게 굳이 언급해 주는 건 확실히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치라는 거에 중점이 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더 궁금한 거는 저 원고를 누가 썼을까? 그 예전엔 최순실 씨가 써줬잖아요. 네. 지금 뭐 밖에 나와 계시잖아요. 이제 네. 또. 그래서 또 써줬나? 아.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지만 근데 저 메시지를 써준 사람의 메시지이지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실 어떤 역량이나 정치적 경무 감각이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장 소장님 누가 써준 거예요 그거? 유영아 변호사실에서 써줬겠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GPT에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워딩을 내나 뭐 해가지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써줘요. 예, 그리고 저는 아마 저번에 그 단식 때부터 제가 그 얘기했었는데 현안이 있는 것 같아요. 현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가지고 네, 네. 해결해야 될 현안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데리고 와서 뭐 경남에도 막 모시고 가고 유영아 변호사 하는 거 보면 그래서 대구 쪽에서는 그 얘기 다 합니다. 그 이제 이진숙 의원의 지역구를 네. 유영아 의원이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 네. 다음 총선에서는. 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계속 그래서 하는 활동을 거 아니겠느냐. 예, 그런 얘기를 대구 지역에서 합니다. 이번에 제명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유영아 의원을 중심으로 제명시키는 알겠죠. 정말 창조적이다. 나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홍삼 가격으로 만나는 산삼,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산양 산삼 수출액 100%, 산삼 순백이 돌아왔습니다. 지리산 700고지 깊은 산 속에서 직접 씨를 뿌려 키운 씨종 산양 산삼 수출액이고요. 한 박스 30병,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품격 있는 건강 선물 산삼 순백 구매는 더보기 링크를 누르거나 1666-1080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연찬 구호가 오늘을 딛고 내일을 여는 국민의힘. 네. 메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약간 좀 과거의 인물인데. 희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냥 진짜 막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사실은 처음에 들었고 이 왜 이렇게 중심적으로 가지? 근데 저는 하나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점식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섭외를 하신 거잖아요. 네. 정점식 대표의 정치적 판단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그 판단도 작용을 합니다. 네. 당연히 그러니까 왔겠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특정 분파의 편을 들어줄 지금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본인은 보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렇게 명예회복 그게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과 무관하게 당신 스스로는 되게 불편하고 불쾌했던 복권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보수 세력 한 명에게도 척주고 싶지 않은 상황일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점식 대표의 그 의도가 있었다라면 그건 실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힘을 실어주면 지금 있는 체제의 대표가 가장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 오히려 제일 오늘 연찬의 결과에서 씩 웃고 있을 사람은 장동혁 대표겠다. 뭐 그런 생각이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러니까 의도를 달성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지금 되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온갖 해석이 다 들어가면서 네. 어쨌든 크게 상처받지 않는 해석들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이 훈련되어진 본능적 정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선택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유재화 변호사님 네. 처음 이제 같이 방송을 하고 두 분은 생각해요. 또 실망하신 처음 겁니까? 뵀어요. 아니 강수영 변호사님하고도 처음 방송이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저희 이제 진행자인 방송을 같이 해서 패널로는 처음. 패널로는 처음. 예. 그리고 두 분 이제 방송을 재미있게 많이 듣고 하는데 네.
유 변호사님이 너무 이제 아름답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워딩을 해석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되게 좀 저급하게 봐요. 아, 저급하다. 그러니까 본인 어쨌든 정치적으로 명예회복 하고 싶어 하는 게 있고 또 중요한 문제는 유영아 다음번 전당대회 나오면 최고위원 만들어주고 내가 사는 곳 지역구 유영한테 줘야 돼. 그것을 나중에 결정 짓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으로 저런 식으로 자꾸 국민의힘에서 요청하면 지방선거 유세도 나가고 연찬회도 나오고 그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분이 무슨 국가관이 있고 보수파를 위하고 그런 생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단합해라? 저분이 단합하라고 한다고 한들 뭐 단합이 되겠습니까? 네. 오로지 유영아 변호사를 위해서 나온 것 같다. 전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아주 작은 이해관계로 그냥 나온 거다. 게다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 때 엄청나게 저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은 우연적인 요소인 것이 그게 아니었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지 않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70대 어르신들이 가고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토론회에서 보수의 상징성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게 반복되면 될수록 그게 실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인 정치를 위해서 저는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명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죄가 있다라는 게 이미 판결이 났는데 국민 통합이라는 더 큰 상위의 가치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유를 국민적인 동의로 허락해 준 거라고요. 정치하라는 게 아니고 네. 억울해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방금 마지막 좀 말씀하신 사명권에 대해서는 조국 전 대표한테 좀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글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잠깐만 말씀드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수의 많은 지지자들이 여전히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네. 물론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진 않죠. 근데 어쨌든 이제 보수의 어른이 없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정책 상징성을 가진 분인데 이분을 자꾸 소환해서 현실 정치의 이분의 이미지를 소모시키고 상징 자산을 깎아먹는 행동들을 후배들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제가 어머니 아들들 비유했는데 네. 어머니 이제 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어머니 남아 있으면 되는데 네. 아들들이 모자라 가지고 자꾸 어머니를 아들들 싸움판에 끌어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현 주소인데요. 구심점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이렇게 다른 어떤 상징 자산을 끌어다가 훼손시킬 것이 아니고 네. 우리의 이 문제를 뭐 정정식 원내대표든 장동혁 대표든 뭐 그리고 원 내외에 있는 뭐 오세훈 시장, 한동훈 의원, 이준석 대표 이 모든 사람들이 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방법을 좀 찾아봐야지 네. 언제부터 과거를 다시 팔아가지고 현재를 쓸 겁니까? 근데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지금.